자, 시작할 건데 일단은 딴 거 볼 거 없고요. 그냥 당분간 계속 내용만 들으면 돼. 지금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하고 있는데 뭐죠? 이건? 피타고라스 하는데 아직 피타고라스 삼각비, 피타고라스 둘 다 해야 되는 지금 피타고라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 저번 시간에 평면에서의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됐니? 오늘은 평면에서의 피타고라스 중에서 좌표 평면의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별거는 아니고요. 이런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됐니? x2 너무 여기가 너무 붙었다. 자, y2라고 합시다. 이 점의 이름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의 이름을 B점이라고 했을 때 이 A, B 사이의 거리값을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구하시면 이 변의 길이값하고 요 사이의 길이값하고 이 변의 길이값하고 요 사이의 길이값이 같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A, B의 길이값을 뭐라고 쓸 거냐면 루트의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뒤집어 써도 상관은 없어요.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은 하나,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은 하나. 어차피 같은 애잖아요. 2의 제곱 하나,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나, 둘 다 4잖아요. 그렇지?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점에서 한 점 뺀다. 한 점의 x좌표, y좌표에서 다른 점의 x좌표, y좌표를 뺀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형태의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걸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등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요. 자, 여기에 점좌표가 잡혀 있고요. 여기에 점좌표가 잡혀 있습니다. 됐어요? 점좌표 이름은 나중에 문제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길 바래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X축 위에 움직이는 동점 P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할 때 이 녀석의 거리 AP 플러스 BP의 합의 형태가 최소가 될 때 A 위에 이 AP 플러스 BP의 거리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나 심지어 저기서 P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물어봅니다. 됐니? 근데 이거 사실 너네 지금도 풀 수 있는 모양이야. 어렵지 않아. 자, 요점의 좌표는 1,4로 잡도록 하고요. B점의 좌표는 5,1로 잡도록 할게요. 됐니? 5 맞네? 2, 3, 4, 5 맞지? 눈깔이 병신인가 봐. 잘 안 보여. 자,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 지금 너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원리들을 다 이용해서 쓰는 건데 우리는 일단은 최단거리라는 건 직선이다. 그치? 어느 점에서 어느 점을 가는 거를 이동하는 건 직선으로 간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얘네를 직선으로 바꿀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를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 밑변의 수직이 등분선이 꼭지각에 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이 새끼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것도 배웠어요. 기억이 잘 안 나? 사실 오늘 설명을 또 이것도 이따가 할 건데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녀석에서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의 삼각형은 이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 B점을 우리는 이렇게 내려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도록,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P부터 B까지 길이하고 P부터 B'까지의 길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A부터 P 들려서 B 가는 것과 A부터 P 들려서 B' 오는 건 어차피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 A에서 B'까지 막바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런 젠장 눈도 못 그려요. 점점 더 그러네 점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 길이가 최소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이 좌표는 지금 어떻게 돼? 5고 여기가 1이니까 이 사이 거리가 4네? 맞아요? 뭔가 이상해. 1, 2, 3, 4, 5. 여기 3이라고 써야 되는데 4라고 썼구나. 미안해. 높이 값이 보면 한 위치를 맞춘 거라서 삽입했어야 돼. 비율이 안 맞아.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길이가 4고 이 길이도 똑같이 4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를 붙일 거니까 루트 32 그러면 4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의 최소값은 4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이 P점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1,3을 지나고 5,-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됐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x 절편값을 물어보는 게 이제 이 P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P 값은 4,0이 되시겠죠.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이제 좌표 평면에서 피타고라스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평면 얘기는 정말로 끝이고요. 지금부터는 모두 다 입체도형 얘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입체도형에서의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은 직육면체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직육면체라 함은 걸리겠구나 이러면. 이래도 걸리겠네? 너무 얄쌍하네? 세울까? 얘가 낫겠다. 어머나? 이 선을 어머나면 이 선을 그었어야 되는 건데. 색깔 구분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의 뒤쪽에 있는 녀석이고요. 흰색은 바깥쪽에서 보이는 선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됐어? 이 길이값이 우리가 만약에 A라고 얘기하고 이 길이값이 B라고 얘기를 하면 노란색의 변의 길이값을 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노란색의 변의 길이값은 뭐가 될 거냐? 응? 네,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겠죠. 여기서 요 변의 길이값을 우리가 C라고 주게 되는 경우 요 빨간색의 길이값은 결국은 이 녀석의 제곱에서 이 녀석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빨간색의 길이값은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 녀석을 정육면체로 가져오시게 되면 너무 커도 그리기가 그립고 어지럽고 너무 작아도 거지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거슬려나? 닿네? 참 이런 거 그리기가 어려워요. 해보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열심히 그려서 너네가 이해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다 보면 참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지. 자, 정육면체의 특성상 모든 변의 길이값은 다 같은 길이값을 갖죠. 그래서 이 녀석 전체의 길이값을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 다 A가 되시기 때문에 노란색 변의 길이값은 뭐가 될 거냐면 루트 2A가 되죠.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니까. 됐니? 그러면 빨간색 변의 길이값은 뭐가 될 거야? 루트 3A가 될 겁니다. 됐어? 근데 사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별거 없어요. 금방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실제로 이거 말고도 몇 가지를 더 그려볼 건데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 직육면체를 지금 우리가 정육면체를 그리고 있는데 정육면체에서 모서리의 중점을 다른 꼭지점에 연결해서 변의 길이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유변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변의 길이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요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를 연결하면 이 변의 길이값을 구할 수 있겠지? 맞아? 얘는 여기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아이니까 얘도 연결을 하고 얘도 연결을 한다라고 하자. 자, 너희들의 이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녀석의 길이값을 4라고 주자. 됐니? 자, 이 길이값을 4라고 주면 이 빨간색 변의 길이값은 얼마죠? 여기는 4, 여기는 2. 네, 2루트 5죠. 자, 이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 값은 얼마?
이거 틀리죠. 이 빨간색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변의 길이 다 같아요. 말은 뭐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변의 길이값 여기다 선을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기도 잠깐 치우고 이렇게 연결해보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길이값이 같죠? 그러니 이 노란색 변의 길이값은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4루트 2라고 할까요? 아니 맞죠? 4루트 2 맞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만약에 연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은 정육면체의 대각선에 해당하니까 4루트 3이죠? 맞아요? 됐어? 그럼 빨간색 변의 길이값이 다 같은 건 맞는데 지금 노란색 변의 길이와 주황색 변의 길이는 다른 변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돼 정사각형. 근데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다르다. 이런 말은 뭐야? 그래서 이거 문제를 너희들한테 주면은 애들이 다 이거 보고 다 보고 여기 2 적고 여기 2루트 5 적은 다음에 넓이 값을 뭐라고 21라고 쓰죠. 근데 실제 넓이 값은 어떻게 돼요? 4루트 2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8루트 6이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림상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착시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나 정사각형이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건 마름모가 된다는 거. 여준아 이해되니? 뿔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라가지고 뿔 만드는 것도 있는데, 뿔 만드는 건 조금 이따가 뿔을 배운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입추 내용에서 이제 직육면체에 해당하는 이제 직육면체, 정육면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뿔은 사실 대부분의 뿔 같은 경우에 문제를 못 내고요. 첫 번째는 정사각 뿔은 냅니다.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녀석하고 직사각형도 사실 낼 수는 있어요. 내려면 냅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대각선의 성질 혹시 기억하니? 평사의 성질 중에 대각선의 성질. 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좀 이상한데 말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정확한 표현은. 그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밑에다가 직사각형을 갖다 놓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옆면이 합동인 게 아니구나. 옆면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인 뿔을 만들게 되면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밑면에 이 대각선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특성상 같아지고요. 이 길이값 노란색은 그리고 서로 이등분하니까 이 변의 길이값이 모두 다 같습니다. 그렇죠? 이 변의 길이값을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변의 길이값을 B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H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통 A, B, C, D, E로 표시하니까 C2의 길이값은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겠죠? 됐어? 그러면 CH의 길이값은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C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겠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도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 녀석의 뿔의 부피를 만약에 우리가 구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봐서 이 빨간색 변의 AH의 높이 값을 알고 있으면 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의 길이값을 C라고 놓는 경우
됐니? ACH가 직각삼각형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AH라고 하는 녀석은 C의 제곱에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워주면 AH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이 뿔의 부피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가 이 두 번째 얘기야. 요즘에 이해됐어? 그런 이해됐고? 그러면 사각뿔은 그렇다 치는데 삼각뿔은 어떻게 할 거냐? 삼각뿔은 정사면체 또는 정삼각형에 대한 삼각뿔밖에 안 나와요. 밑면이 정삼각형 것만 나오죠. 왜냐면 그냥 삼각형은 우리가 못 구해요. 이렇게 할 거고, 이 변의 길이 값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지? 일단은 DM의 길이 값은 사실 지난 시간에 가르쳤던 거예요.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됩니다.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된다라고 가르쳤었고요.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H의 위치점이죠. 밑에가 정삼각형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정삼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가 A가 아니라도 상관없이 이 부분이 A 값이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그리고 이 H에서 DH의 길이 값도 저 H의 위치가 무게 중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DH의 길이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무엇이냐? AB하고 AC하고 AD가 길이가 다 같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어쨌든 여기 있는 BCD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잖아요. 칸이 여기밖에 없겠다. 그릴만 안 되다. 그치? 그러면 얘를 위에서 올려다 본다라고 하면, 얘를 위에서 올려서 이렇게 투자부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A점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쟤는 삼각형의 외심이죠.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일치하시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떨어지는 이 H점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DH의 길이 값은. 이해됩니까? 자, DH의 길이 값이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변의 AD의 길이 값을 우리는 정사면체라고 가정하고 풀고 있으니까 여기는 A겠지만 A가 아니더라도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AH의 길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H의 길이 값은 사실은 A의 제곱에서 얘를 제곱하면은 3분의 1 A 제곱이 되니까 얘를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3분의 루트 6의 a가 돼버리죠. 됐니? 그러면 A-BCD의 부피를 생각해보면 이 부피 값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우리가 정삼각형의 넓이 값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됐니?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 계산하면 36이고 위에 계산하면 3루트 2지. 그래서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가 이제 입체 도형에서의 길이 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어? 저번 시간 제대로 안 써놨잖아. 이건 좀 써놔. 잠깐 멈출게요. 자, 마저 할게요. 이제 지우고. 입체 도형은 길이 구하는 것들이나 뭐 어려운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내용은 최단 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단 거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거 그리면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됐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 녀석의 바깥쪽 표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직육면체 C를 여기다 갖다 붙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니? 그럼 C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펴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텐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만약에 A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길이가 B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길이가 C라고 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 빨간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 세울 거고 이렇게 하나 붙여서 지금 여기가 이 길이가 빨간색 길이겠죠?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 값을 B 플러스 C로 두고 이 변의 길이 값을 A라고 둬서 이제 구하시면 될 겁니다. 됐지? 근데 이제 파란색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죠. 여기에 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값을 볼 거고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 길이가 B가 될 것이라서 이 빨간색 변의 길이와 파란색 변의 길이 중에서 누가 더 짧은가를 카운팅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말고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오죠. 원기둥이 있어요. 자, 이 원기둥을 따라서 여기서 리본을 시작을 해서 이 리본을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또는 너무 밑에다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갔다가 여기로 와서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되시는 이 길이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근데 이 길이값이 만약에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H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를 펼쳐서
쭉 펼치면 한번 펼쳤을 때 이 길이 값이 뭐가 될 거냐면 2파이r이 되겠죠? 됐어? 여기는 h야. 그러면 빨간색 선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냥 한 번에 쭉 연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시는 길이가 되겠지? 노란색은 사실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여기 쭉 왔다가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형태가 돼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를 그냥 한 번 더 펼친다 의 개념으로 봐서요. 얘를 여기 끝까지 쭉 더 갖고 와서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우리가 길이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뿔 얘기로 끝냅니다. 그러면 피타는 다 얘기하고 이제 삼각비 얘기하고 문제 좀 풀 거죠. 자, 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뿔도 얘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시는 경우, 됐니? 아니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중점점을 내서 여기서 끝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이제 문제를 구하십니다. 그러면 이 뿔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이제 R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L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얘네들은 명확하게 직사각형들이 나오니까 최단거리를 구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을 펼쳤을 때 부채꼴이면 사실 뭐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좀 더 가서 진짜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좀 더 가서 이딴 식으로 그릴 거 아니야? 중심각 어떻게 구해? 360도의 호의 길이에서 360분의 호의 길이에서 뭐 어떻게? 전체 원의 둘레분의 호의 길이 곱하기 360? 네.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는 얼마죠? 모르겠어요. 알죠?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아니야. 이 호의 길이가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된 호의 길이 값은 2파이 r이죠. 왜? 밑에 있는 원의 둘이랑 똑같을 거니까. 이 녀석의 반지름 값을 L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각도는 우리가 뭐 할 거야? 이 A라고 하는 녀석의 각도 값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체 원의 둘레 길이 값이 2파이 L이고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면 L분의 R 곱하기 360 하면 우리가 뭐가 나올 거야? 여기 있는 A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A 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너네가 아는 수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90도인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도인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0도인 경우하고 135도인 경우가 나와요. 자, 어쨌든 이제 일단 빨간색 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얘를 구하시면 빨간색 길이가 될 거고 노란색 길이 같은 경우는 중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될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지. 각도가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지. 60도, 90도, 60도, 120도, 135도. 만약에 너희한테 60도짜리 그림을 부채꼴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60도짜리 부채꼴은 좀 작게 그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니까 실제 60도짜리 부채꼴은 형님? 그러면 여기를 연결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 이게 정삼각형이 되어버린다고. 그럼 빨간색 변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랑 같으니까 안 나와요 사실은. 이걸 물어볼 때는 맨날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삼각형 높이에 해당하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지? 90도짜리는 이 그림이니까 뭐 구할 거 없죠? 135도짜리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빨간색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만큼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45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변의 길이 값이 뭐가 될 거냐? 이게 R이 L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루트 2분의 L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길이값을 알 수 있잖아. 이 길이도 알고 있잖아. 이 길이도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빨간색 변의 길이값을 구할 수는 있죠. 너네가 원하는 형태의 식은 아니겠지만 루트 아래 루트가 들어가는 이상한 새끼가 나오긴 하겠지만 구할 수 있다 이거. 됐어? 그러면 120도는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아예.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 60이 돼 버릴 거거든. 그럼 얘가 L이면 여기가 2분의 1 L이 되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L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L이니까 실제 길이는 이게 2분의 3L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잘라서 여기를 구하라고 해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최단 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최단 거리 얘기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얘기를 더 하도록 할게요. 이제 삼각비 배우고 거기 있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죠. 한가요? 자, 나머지 얘기는 사실 다 하셨던 거죠. 삼각비 얘기는 사실 이 책에서 다뤘던 얘기들이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우셨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관계성도 우리는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부분은 많이 했던 것들이라 정리를 하도록 하죠. 원래 뭔가 이상할까? 우리 시험 보지 않았었나? 뭐 시험 보고 너희들한테 안 줬지? 나또 최종자는 언제 구석에 처방을 한다 본데? 찾아야겠다. 큰일 났다.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잊었네. 시간하게 하는 시험 봐가지고. 사인 A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C분의 A, 코사인 A는 C분의 B라고 했었고 탄젠트 A는 B분의 A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코사인 A분의 사인 A 값하고 탄젠트 A 값은 같은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뭔 얘기 있었지?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 값은 1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고 우리가 이제 특수비를 갖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30도짜리부터 해야죠. 어차피 같은 얘기긴 하지만 30도 2대 1대 루트 3 45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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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 60도에 90도면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하면서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하고 탄젠트 값에 대한 0도일 때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다. 30도일 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3분의 루트 3이다. 45도일 때 2분의 루트 2와 2분의 루트 2와 1이다. 그치? 자, 6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3하고 2분의 1하고 루트 3이다. 90도일 때는 1하고 0하고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비교를 했을 때 0도와 45도 사이에서는
사인 x와 코사인 x 중에서 코사인 x 값이 클 것이고 탄젠트 x와 1 사이의 관계성에서 1이 크다. 자, 45도와 x와 90도 사이에서는 사인 x와 코사인 x 중에 사인 x가 크고 탄젠트 x와 1 사이의 관계성에서는 탄젠트 x가 크다. 이렇게 배웠죠. 됐어요? 자, 이 내용 갖고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8-7페이지 이제 펴야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60요.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90도인데 이렇게 잘려서 지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3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의 길이 값이 13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의 루트 값이죠. 원래 이제 13, 12, 5라고 하는 피타고라스를 외우셔도 되겠지만 얘네는 합차 공식으로 보면 13 플러스 2와 13 빼기 1이니까 25란 말이야. 그치? 25니까 이 길이 값이 이제 5가 되시는 거고 얘가 5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이제 11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 길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AC의 길이 여기는 12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의 루트가 되시는 거고 144에 256이니까 정확하게 400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값은 20이다. 이렇게 풀리는 문항이죠. 그치? 자, 90도이고 90도, 90도네요. 자, 얘는 이제 닮은 비를 12번, 아니 2번은 닮음과 같이 나온 건데 지금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놨고 비율을 맞춰 그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90도로 표시를 해줬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수선을 이렇게 내렸던 거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관계성을 갖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x는 사실 얘랑 같은 게 얘가 x가 되는 거고 얘가 y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9라고 얘기했고 얘가 1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길이 값이 뭐가 될 거냐면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의 루트가 되시는 거란 말이죠. 됐니? 144, 81 더하면 225 225니까 15인 거지. 됐지? 그러면 sin x는 15분의 9고요. sin y는 15분의 12죠.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15분의 21, 15분의 21은 약분하면 5분의 7이죠. 됐나요? 자, 3번에 0도와 90도 사이에서의 다음 관계성을 모르는 것을 물어봤는데 A가 커지면 sin A 값은 작아진다. 자, 각도가 커지니까 sin 값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2번에 A가 커지면 코사인 A 값은 커진다. 작아지고 있지? 3번에 A가 커지면 탄젠트 값은 커지고 있죠? 3번 다 틀렸고요. sin A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0이고 가장 큰 값은 1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탄젠트 A 값 중 가장 작은 값은 0이고 가장 큰 값은 몰라요.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은 틀린 얘기. 그래서 맞는 건 4번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오늘 이거 마무리 할 거야 다. 자, 원과 직선, 원주각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원과 직선은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두 가지였어. 뭐였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을 내리면 현이 반으로 쪼개진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 선을 내리면 직교한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다였죠. 그래서
원의 일부만 그려서 원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중심이라고 했고 여기 편이 있으라고 하면 여기서 선을 내리면 얘가 반으로 쪼개질 거예요. 선을 내리면 요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접선에서는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 밖에서 이렇게 접선 그리고 직교할 거고 이렇게 그리고 직교할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쪼개면 합동이 되기 때문에 길이값이 같아진다. 이 얘기밖에 없었죠. 됐어? 원주각 여기가 밑에 나와 있는데 원주각은 뭐라고 했었냐라고 했을 때 호의 양 끝점 요점과 요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 이 호의 양 끝점이 아닌 데에다가 점을 이렇게 연결한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원주각이라고 불렀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거도 이렇게 거도 이렇게 거도 다 같은 녀석의 길이값을 각의 크기값을 갖고 이 각의 크기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한 녀석의 중심각의 반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었네? 그 다음에 저편각이라는 거 배워서 원이 있으면 편을 그리고 편에 대한 현이래. 접선을 그리고 접선과 이렇게 만나는 현을 그렸을 때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이 각과 이 현에서 아무렇게나 긋는 이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요 두 가지 배워졌죠? 그치? 이 내용을 갖고 거기 있는 1번, 2번, 3번 문제를 풀고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죠. 얘는 뭐야? 없네. 이게 끝이군요. 자, 1번 문제. 자, 원의 일부가 그려져 있죠. 접시가 깨졌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의 일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개판이구나. 너무한다 야. 적당히 그래도 비슷해서 해야지. 자,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잡혀 있고 이만큼 잡혀 있고 여기만 이렇게 잘려 있네요. 여기가 12, 10이라고 잘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6이라고 잘려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연결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 R이 될 것이다. 그럼 얘는 반지름에서 6만큼 뺀 6-R이 될 것이다. R-6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R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12의 제곱 더하기 R-6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144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36 이렇게 빠질 거고 그러면 12R이라고 하는 녀석은 180이 될 거라서 R 값은 15 이렇게 구하는 녀석이죠. 됐지? 자, 2번 문제는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걷고 여기서 접선을 대충 이렇게 걷죠. 이건 정말로 대충 그었다. 자, 여기가 이제 40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중심각이 얘가 몇 도가 된다는 소리냐면 140도가 된다는 거죠. 됐니? 근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기 있는 x값은 이 중심각의 절반의 값을 가지셔야 되니까 70도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문항인 거죠. 됐나요? 자, 3번 문제는 내접 사각형에 대한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원에 접하는 사각형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 되게 오늘 못 그리네요. 오랜만에 그리니까 또 한동안 안 그리다 그랬다고 또 개판됐어. 자, 어쨌든 여기 x가 있는데 이건 x부터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x부터 구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가 85라고 잡혀 있죠? 됐지? 그럼 x는 얼마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혀 있어. 그러면 얘가 30도니까 얘랑 그래도 똑같이 180도. 즉 얘랑 다 파야 되는 거지. 85. 됐니? 그러면 여기가 지금 y라고 잡혀 있는데 이 y 값은 얘네들의 외곽이잖아. 그러니까 115도가 돼야 돼. 됐니? 자, 이걸로 우리는 뭐 했어? 여기 있는 저기 뭐냐? 책 마지막 도형보다 이거는 중등 기하편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치? 우리 남은 기간 동안 뭘 할 거냐면 저기에다 이렇게 쌓아놨지만 2학년 2학기를 시작할 거예요. 내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9월 달에 책은 하나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따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 준비를 할 거고 오늘은 일단은 뒤에 거 좀 풀고요. 다음 타임에는 2학년 2학기를 할 겁니다. 네, 문제 주세요.